자, 이온화 에너지에 이어서 고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은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와 같은 식으로 특정한 상태의 원자나 이온에서 하나, 두 개, 세 개 또는 더 많은 전자를 연속적으로 제거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각 단계마다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M이라고 하는 원소에서 전자를 하나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면 M 플러스 상태에서 또 하나의 전자를 떼내서 M2 플러스를 만드는 것을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전자를 두 개 떼내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하나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 예를 보시면은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1차 이온화 에너지일 경우에는 3s1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 것을 말하고요. 2차 이온화 에너지일 경우에는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어떤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 게 더 쉬울 거냐? 혹은 어떤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 거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2차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더 적은 에너지가 소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보다 유효 핵전하를 더 적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더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고 있고 내부에 있는 전자로부터 가리움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디움의 경우에는 2차 이온화 에너지가 1차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매우 큰 양상을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을 적용해 보면 마그네슘일 경우에는 3s2의 전자 배치를 마지막에 전자 껍질에 가지는데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모두 다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데 비해서 3차 이온화 에너지는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 거기 때문에 2차 이온화 에너지와 3차 이온화 에너지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를 이제 도식화해 놓은 표인데요. 족에 따라서 그 족에 해당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고차 이온화 에너지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소디움은 이제 1족이니까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작지만 2차 이온화 에너지는 1차 이온화 에너지의 10배 가까이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다음 원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가 약 700과 1400kJ per 몰 정도로 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차 에너지와 3차 이온화 에너지의 차이는 1400에서 7700으로 약 4배 정도가 더 늘어났죠.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2차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것은 그만큼 이 두 번째 전자를 떼낼 때 유효 핵전하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몇 배씩이나 되는 이온화 에너지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전자 껍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 ES의 두 개, EP 오비탈에 하나의 3S의 두 개, 3P 오비탈에 하나의 전자까지 떨어지는 3차 이온화 에너지까지는 적절한 정도의 낮은 에너지지만 4차 이온화 에너지부터는 EP 오비탈의 전자를 떼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실리콘, 인, 황, 염소, 그와 유사한 패턴을 가집니다. 자, 부분적으로 채워진 원자가 껍질에서 전자를 제거하는 것은 쉽습니다. 부분적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소디움에서 3s 전자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전부 채워진 원자가 껍질, 특히 그것이 내부 전자 껍질이라면은 이펙티브 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자를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온화 에너지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어느 특정 지점에서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의 수를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온들은 전자가 옥텟 구조를 갖는 데까지만 양이온이 형성이 됩니다. 알루미늄은 3개의 전자를 이뤄서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됐을 때 옥텟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안정하고, 그보다 더 많은 전자가 떨어지면 이제 옥텟을 깨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한순간에 필요할 겁니다. 자, 저메뇽하고 비소 두 가지의 5차 이온화 에너지 중에 큰 것이 무엇이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메뇽 같은 경우에는 어디 봅시다. 우리 아르곤에 배치해서 카카, 스티바크, 망철, 코니구, 아연까지 들어가면 3D에 10개가 들어가고요. 갈게니까 4P에 2개인 배치가 될 겁니다. 비소 같은 경우에는 갈륨보다 원자 번호가 하나 더 높기 때문에 아르곤 배치에서 4s2, 3d10, 4p에 3의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자, 여기서 잉크색을 바꿔볼게요. 어디서부터 전자가 떨어져서 나오느냐? 4s 오비탈하고 4p 오비탈, 여기서 먼저 전자가 떨어져서 나오겠죠. 근데 더 바깥쪽에 있는 4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먼저 떨어져 나오고, 4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오고, 마지막으로 3d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메뇽은 네 번째 껍질의 전자를 4차 이온화 에너지까지 해서 떼내고, 다섯 번째 전자 5차 이온화 에너지를 쓰려면은 3d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내야 됩니다. 이에 비해 비소는 5차 이온화 에너지까지를 쓰게 되면 주양자 수가 4인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만을 쓰게 돼서 5차 이온화 에너지는 저메뇽이 더 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 친화도인데요. 전자 친화도는 이온화 에너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기체 상태의 어떠한 원자로부터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다면, 전자 친화도는 전자를 하나 첨가하는 겁니다. 기체 상태의 고립된 원자에 전자 하나를 첨가할 때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입니다. 보통 중성 원자에 한 원자를 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정한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떼내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보통 전자 친화도는 전자를 받아서 안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수의 값을 가집니다. 어쨌든 이 음의 값이 더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 더 크면 클수록 원자는 전자를 받는 경향이 증가하고 그 음이온이 안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든 원자들이 전자를 받았을 때 안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전자를 첨가해서 불안정한 음이온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자 친화도 EEA 값이 양수 값을 가집니다. 자, 전자 친화도는 이제 이미 안정된 전자 구조를 가진 비활성 기체의 경우에 추가되는 전자가 핵으로부터 작은 인력만 받게 되고, 오히려 채워진 전자들과 반발력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양의 값을 전자 친화도로 가집니다. 비활성 기체의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봅시다. 수소의 경우, 수소는 1s1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전자를 하나 더 더해서 하이드라이드 이온이 되었을 때는 72.8kJ per 몰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줘야지 전자를 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자를 받은
면은 음수값만큼의 에너지 변화량이 생깁니다. 이에 비해서 네온의 경우, 비활성 기체의 경우에는 1s2, ES2, EP6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갈 때 이 전자가 불안정해질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 친화도 값이 0보다 큽니다. 보통 전자 친화도는 이제 이온화 에너지처럼 무조건 양수의 값을 갖거나 음수의 값을 갖지가 않아서 양수의 값을 가지는 경우는 그냥 불안정해지니까 양수의 값이다라고만 써주고요.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숫자를 표현을 해줍니다. 자,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안정해져요. 이제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클로린이 전자 하나를 받아서 클로라이드 이온이 되면은 148.6kJ/몰만큼의 안정화가 일어나는데 알곤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전자 친화도 값이 양의 값을 가집니다. 얘도 이제 주기성이 있어요. 주기성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0보다 뭐 크냐? 근데 이 왜 0이라고 써놨느냐? 근데 0이면 이제 에너지가 흡수되긴 하는데 정확한 값은 측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0보다 큰 값은 그냥 이렇게 써놓고요. 0보다 작은 값들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자를 받아서 안정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르순인데요. 전자 친화도는 보통 이온화 에너지랑 비슷한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유효 핵전하가 커지고 원자 반경이 작아지니까 들어오는 전자들이 좀 더 원자 핵에 가깝게 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더 안정화되는 효과가 생겨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경향이 생겨야 되는데 리튬에서 베릴륨으로 갈 때 이게 일어나지 않고요. 탄소에서 질소로 갈 때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온화 에너지랑 같은 이유입니다. 리튬에서 전자 하나를 더 채우는 경우에는 ES 오비탈의 전자 하나에서 두 개가 되는 경우지만 베릴륨에서 전자를 하나 더 채우는 거는 ES 전자 두 개가 있는데 EP 오비탈의 전자를 하나 더 채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이 되죠. 그와 유사하게 탄소와 질소 사이에서도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자, 전자 친화도를 비교해 봅시다. 질소는 왜 이웃한 탄소나 산소보다 덜 유리한, 그러니까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전자 친화도를 가질 거냐?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도 그 전자 배치를 알아야겠는데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1s에 두 개, 2s에 두 개의 수헬, 립의 봉탄. 산소 같은 경우에는 아, 질소도 쓸게요. 질소도 씁시다. 질소는 1s에 두 개, 2s에 두 개, 2p에 세 개. 산소는 1s에 두 개, 수헬, 립에 붕탄질산. 자, 여기서 이제 전자를 하나씩 더 더해 본다고 생각해요. 2p 오비탈만 그려 볼게요. 얘는 요 상태에서 이제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올 거고, 얘는 요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올 거고, 요 상태에서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면은 얘는 여기 들어가고, 얘는 여기 들어가고, 얘는 여기 들어갑니다. 차이가 뭔지 보이시나요? 질소의 경우에만 스핀 양자수가 최대한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와서 그 최대화된 스핀 양자수를 깨버리겠다고 하네. 물론 이제 산소에서도 스핀 양자수가 줄어들기는 하죠.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면. 근데 얘는 이미 스핀 양자수가 최대도 아니고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게 큰 문제는 없는데 질소는 아주 완벽한 상태의 스핀 양자수를 만들어 둔 것을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와서 깨버리는 겁니다. 이 경우에만 불안정한 전자 배치가 됩니다. 전자가 들어오기 전에 비해서 전자가 들어오면은 불안정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음의 전자 친호도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뭐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배웠으니까 우리 8전자 규칙을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보통 주적 원소들은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8개가 되도록 이게 왜 주족에서만 한정을 시켰냐 하면은 주족은 1s 오비탈, 2s 오비탈, 3s 오비탈 정도 1s, 2s, 2p, 3s, 3p 정도를 쓰는 원소를 말하는데요. S오비탈하고 P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를 다 합하면 8개이기 때문이에요. 3D 오비탈을 쓰기 시작하는 전이금속의 경우에는 3이라는 껍질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총 전자의 개수가 18개이기 때문에 8개로 만족한다는 규칙이 성립을 안 해요. D 오비탈에도 전자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에 비해서 주적 원소들은 전자가 8개가 되면은 이제 꽉 찬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안정해집니다.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원자가 전자 껍질에 있는 S와 P 부준위가 모두 채워져 있는 비활성 기체와 비슷한 상태여서 안정한 겁니다. 자, 1, 2, 3족 금속 원자들의 경우에는요. 어, S 오비탈, 이제 P 오비탈 이제 그 쫙 차 있고 여기에 전자가 이제 그 다음 껍질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혹은 2족이면 여기 하나가 더 있을 거고 3족이면은 P 오비탈에도 하나 전자가 있을 건데 이 바깥쪽에 나와 있는 얘들은 안쪽 내부 전자에 의해 비해서 강하게 가려진 전자에서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를 잘 받지 못합니다. 얘는 잘 떨어져요. 근데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낮은 편이죠. 근데 2차 이온화 에너지는 크죠. 왜냐하면 얘는 가리움이 약하죠. 요 준위에 있는 놈하고 똑같은 수준의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를 받기 때문에 전자 제거가 어려워서 요 상태까지만 안정한 겁니다. 비금속 원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경우죠. 요 경우인데 여기서 전자를 하나 더 채우면은 안정하게 되지만은 여기에 전자를 하나 더 채워서 옥텟을 깨버리게 되면은 강하게 가려진 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전자 채움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이 빈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충분히 옥텟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과 8전자 규칙을 봅시다. 금속 리튬은 에, 질소와 반응해서 Li3N을 생성시킨다. Li3N에서 질소 원자는 어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겠느냐? 자, 여기서 사실 리튬은 ES2, ES1의 배치를 갖고 질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에 리베 몽탄질 요 배치를 가질 텐데 얘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죠? 1s 전자를 하나 떼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리튬 플러스가 되는 게 좋을 거고요. 얘는 5개를 다 떼버리느냐 3개를 붙이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3개를 붙이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N3-가 됩니다. 그래서 리튬 3개에 질소가 하나 3대 1의 스토이키오미터리로 붙게 되는 겁니다.